막 대놓고 홍대병을 자랑하기는 부끄럽지만 또 남들이 나의 은은한 너드미를 몰라봐주는 건 섭섭하다 하시는 말하다 보니 좀 또라이 같긴 한데, 저는 레트로 매니아입니다. 지금 이 머가리만 봐도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쓸데없이 사놓고 안 쓰고 있는 옛날 기계들이 많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레트로 중에서도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디자인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해당 시대의 디자인 문법을 가지고 미래적인 모습을 그린 것을 사이언스 픽션 장르에서는 카세트 펑크, 미학적인 분류로는 카세트 퓨처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레트로 퓨처리즘이라고도 부르죠. 제 핀터레스트에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레트로 퓨처리즘 스타일의 이미지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 개인적인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디자인 장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향기기를 좋아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음향업계에서 일했던 적도 있고 집에서도 7.1 채널 스피커 세팅해놓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드폰 쪽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제품이 나오면 꼭 한번 들어보는 편입니다. 근데 음향기기이면서 동시에 레트로 컨셉이다? 이럴 때 참 무력감을 느낍니다. 뭐 어쩌겠어요. 사야지. 자, 이 제품은 레트로 퓨처리즘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는 브랜드 나싱에서 출시한 최초의 헤드폰 나싱 헤드폰 1입니다. 크림에서 구입했고요. 정가 39만 9천원에서 사전 예약 5% 쿠폰, 토스 결제 만원 할인으로 최종 36만 9,100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색깔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냥 봤을 때는 화이트가 확실히 예뻤지만 아무래도 실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라 차마 밖에 쓰고 돌아다닐 홍대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스크래치나 오염에 취약할 것 같기도 해서 블랙으로 구입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나싱 이어 스틱을 구입해서 잘 사용을 했었는데 은근히 구석구석 오염이 되기도 하고 투명한 부분에 스크래치도 잘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장기간 실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랙을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어 스틱 얘기 나온 김에 TMI를 좀 추가하자면 제가 웨이드 오염이 심해서 커널형 이어폰을 못 써요. 그래서 겸사겸사 오픈형 이어폰인 나싱 이어 스틱을 구입을 했었는데 의외로 소리가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절대적인 음질이 막 대단하다기보다는 고음역대가 상당히 쭉쭉 뻗는 음색이어서 완전 제 스타일에 가까웠습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약간 쏘는 듯한 느낌이라 이퀄 좀 조정해주니까 진짜 딱 제 취향에 맞는 사운드가 나와줘서 에어팟 4 노이즈 캔슬링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약 2년간 아주 흡족하게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싱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이번 나싱 헤드폰 1은 영국의 오디오 회사 캐프에서 튜닝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이어스틱에서 만족했었던 음색이랑은 좀 추구하는 사운드 방향성이 많이 다른 브랜드거든요. 솔직히 저는 대충 브랜드 로고만 빌려줬겠거니 싶었는데 이 얘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품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뜯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 공식 한글 브랜드명이 나싱이라서 자꾸 저도 모르게 나띵이라고 발음하려는 걸 억누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걸 정직하게 나싱이라고 발음을 해야 할지 적당히 nothing 하고 이렇게 흘려야 할지 이거 발음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속 망설이는 중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그 tell me something인가 하는 그거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구성품은 여기 소프트 케이스랑 유선 연결용 3.5파이 케이블, 헤드폰 쪽에 들어가는 단자도 3.5파이 그리고 USB C2C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다행히도 이 제품은 유선 연결 시에 아날로그뿐만 아니라 USB를 통한 디지털 연결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블루투스 헤드폰은 자체 DAC랑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악 물고 USB 연결 지원 안 해주는 제품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USB 케이블로 충전뿐만 아니라 소리도 들을 수 있게 제공을 한다는 점은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보기 쉽고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열어볼게요. 케이스 품질은 그냥저냥 평범한 수준인데 저는 사은품으로 받은 커버를 씌우고 다닐 예정이라 케이스는 별로 상관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넓적해서 휴대하기 쉬운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드디어 나싱 헤드폰 1 본체입니다. 실물로 보니까 훨씬 이쁜 것 같은데요. 까만색이라 그런지 예상보다 디자인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정돈된 느낌입니다. 확실히 디자인 자체만 놓고 보면 흰색이 더 이쁘긴 한데 까만색은 좀 더 색상 통일성이 있어서 나름 무난무난한 편이면서도 밝은 야외에서는 또 이런 나싱 특유의 디자인 요소들이 은근히 드러나기 때문에 막 대놓고 홍대병을 자랑하기는 부끄럽지만 또 남들이 나의 은은한 너드미를 몰라봐주는 건 섭섭하다 하시는 말하다 보니 좀 또라이 같긴 한데 아무튼 저처럼 샤이 홍대병이 있으신 분들은 꽤 만족할 만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이쁘고 실제로 쓰고 다니기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사실 까만색으로 주문한 이후에 여의도 IFC 가서 흰색 실물을 봤는데
있는데 확실히 그 유튜브 어그로용으로는 흰색이 딱 느낌이 더 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착용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헤드폰으로서 예쁘냐를 묻는다면 저는 블랙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집에 모셔놓고 감상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쌀쌀해지면 또 매일 귀마개로 쓰고 다녀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 까만색이 훨씬 디자인적으로도 일체감도 있고 완성도도 높은 느낌입니다. 일단 처음 꺼내서 손에 들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일단 좀 단점부터 말할게요. 이 특이한 사각 디자인 때문에 유닛 방향을 이렇게 평평하게 펼쳤을 때 이 모서리끼리 깡 하고 부딪힙니다. 이게 이 하우징 부분은 알루미늄이라서 쉽게 손상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몇 년 정도 쓰면 분명히 스크래치 정도는 생길 것 같거든요. 디자인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투명 플라스틱 부분 역시 스크래치에 취약하기 때문에 막 무심하게 가방에 때려 넣고 다니기에는 더더욱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또 지문이나 유분 같은 게 잘 묻기 때문에 착용할 때에도 이 플라스틱 부분이 손에 안 닿게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외출할 때 커버를 씌우고 다닙니다. 착용감은 무난합니다. 일단 무게가 좀 느껴지는 편이고 약간의 압박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 쿠션이랑 헤드밴드 부분의 쿠션감이 적당하고 소재도 부드러운 편이라서 장시간 착용해도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가끔 2-3시간만 쓰고 있어도 머리가 아파오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최대 5-6시간 정도 연속으로 착용하고 있어도 막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스 QC 시리즈처럼 쓰자마자 착 감기면서 와 편하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랑은 당연히 비교할 수는 없을 거고 소니 1000X 시리즈도 막 엄청 편한 건 아니지만 쓴 듯 안 쓴 듯 자연스러운 느낌인데 나싱 제품은 확실히 헤드폰을 썼다는 이물감은 분명히 느껴지고요. 근데 그게 막 불편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최근까지도 이어 쿠션이 교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레딧 같은 데서 의견이 오락가락하고 심지어 며칠 전에 올라온 해외 리뷰 영상에서도 교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던데 혹시나 해서 직접 분리를 해봤는데 그냥 잡아당기니까 쉽게 분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어 쿠션 등의 소모품이 공식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고 이런 부분 수리 지침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실제로 소비자 단계에서의 교체가 가능할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도 제조사가 부품을 안 팔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헤드밴드 길이 조절 범위는 꽤 넓은 편입니다. 조절하는 방식도 타사 제품들과는 디자인적인 차별성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고요. 구분감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방식이면서 저항감이 적당히 느껴지는 편입니다. 나싱 헤드폰 1은 디자인만 독특한 게 아니라 조작 인터페이스까지도 남들과 차별된 독자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단 모든 조작부는 오른쪽 하우징에 몰려 있는데요. 우선 가장 독특한 2가지를 보여드리면 측면 상단에 롤러, 하단에 패들이라고 이름 붙인 컨트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상단의 롤러는 좌우로 돌려서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요. 짧게 누르면 재생 일시정지, 길게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에어팟 맥스 의 디지털 크라운이랑 비슷하죠? 사실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이 롤러의 사용감이었거든요. 과연 실사용했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조작이 가능할지 궁금했는데 저는 이게 마우스 휠처럼 구분감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따로 구분감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스타일입니다. 그 외에는 유격 없이 완성도 높게 잘 만들어졌고 클릭감도 분명하게 잘 살아있어서 조작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패들 조작법을 알려드리자면 바깥쪽으로 짧게 밀면 다음 트랙 혹은 전화 받기, 길게 밀면 빨리 감기가 되고 안쪽으로 짧게 밀었을 때는 이전 트랙 혹은 수신 거부, 길게 밀면 되감기입니다. 이 패들 역시 조작했을 때 구분감이 확실하고 기계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작감은 동가격대의 다른 메이저 브랜드들 제품보다 훨씬 좋은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터치 조작을 배제하고 물리 버튼을 채택한 것 그리고 기능별로 별도의 조작부를 분리해서 배치한 것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버튼의 기능을 익히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착용한 상태에서 손의 감각만으로 조작했을 때는 물리 버튼 조작이 훨씬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기계적 디자인을 지향하는 나싱의 컨셉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화 받기랑 수신 거부는 방향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상단 롤러는 소리에 관련된 것, 하단 패들은 기능 조작에 관련된 것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금방 익숙해질 것 같네요. 그리고 하우징 바깥쪽에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같은 나싱폰을 연결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아이폰이라서 그냥 한 번 누르면 음성 비서가 켜집니다. 들어가.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는 따로 명령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나싱 X 앱을 이용하면 여러가지 기능 할당이 가능하고요. 저는 공간 오디오 기능을 할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버튼 말고도 다른 모든 조작부 역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어링 버튼은 이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약 2초 정도 누르면 페어링 모드로 전환됩니다. 기기는 총 2대까지 동시 연결이 가능하고 나싱 X 앱에서 연결된 기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전원 스위치와 USB Type-C 단자, 3.5파이 스테레오 단자가 달려있고 그 사이에 LED 인디케이터가 달려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각 유닛에는 40mm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어서 동급 타사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주파수 응답 범위는 20Hz에서 40kHz. 근데 뭐 이런 스펙적인 것보다 제가 더 궁금했던 것은 캐프에서 사운드 튜닝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캐프라는 브랜드가 타사 제품의 사운드 튜닝을 맡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스타일의 소리를 들려줄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캐프의 사운드 철학은 전 대역에서 튀는 부분 없이 부드럽고 무난하면서도 정확한 음상과 섬세한 해상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특징은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확실히 대중적인 선호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캐프와는 정반대로 고역대와 저역대를 강조한 V자 튜닝이나 자극적인 사운드가 좀 더 대중적으로 잘 먹히는 사운드고 전통적인 음향기기 브랜드가 아닌 오디오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IT 회사들이 편하게 선택하기 좋은 튜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개인적인 평가인데 무난하고 깔끔한 사운드라 함은 그것을 재현해줄 하드웨어 성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캐프 스피커 중에서 R 시리즈는 캐프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충분히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처음 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스피커인데 저가형인 Q 시리즈는 밋밋하고 답답한 소리를 들려줘서 동급의 다른 제품에 비해 개인적으로는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무난하지만 좋은 소리라는 것은 조미료 없이 좋은 맛을 내는 것과 같아서 원재료의 품질이 결과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과연 나싱은 좋은 품질의 원재료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처음 소리를 들어봤는데 솔직히 첫 느낌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하나씩 설명하자면 저음이나 고음이 강조된 사운드가 아니라 플랫한 스타일이고 전 대역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음의 양은 많지 않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꽤 깊은 저역까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벙벙거리지 않고 상당히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고역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나싱 이어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카로운 느낌은 아니었고요. 살짝은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날이 서 있는 질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분명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음질과 상당히 근접한 사운드였는데도 뭔가 꽉 막힌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뜯어서 음질을 분석해보면 괜찮은 제품인데 그 전에 그냥 첫인상부터 답답하다는 느낌이 먼저 다가와 버리니까 네,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캐프 튜닝의 부드럽고 섬세한 장점보다는 밋밋하고 답답한 단점에 가까운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리뷰어들의 평가가 갈리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가 느꼈던 그 답답한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측정값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리뷰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의 성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앞서 저도 말했듯이 음질을 하나씩 뜯어서 음미하다 보면 상당히 괜찮은 성능의 헤드폰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조차도 첫 느낌은 뭐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IT 리뷰어 분들은 평가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냥 계속 답답함을 느낀 채로 그래도 측정 그래프를 보면 이건 괜찮은 음질인 게 맞아. 내 귀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정신승리하면서 계속 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나싱의 모든 이어폰과 헤드폰 제품들은 나싱 X 앱으로 EQ 조절이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아주 제한적인 조절만 가능했었지만 요즘은 업데이트를 통해 8밴드의 커스텀 EQ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고정된 주파수 대역으로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대역의 밴드를 터치하면 그 밴드의 주파수 를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터치해서 직접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Q팩터라고 해당 대역에 할당한 dB 값을 주변에 어느 정도 주파수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이퀄이라고 하기에는 밴드 수가 많진 않지만 세부적인 기능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매우 디테일하게 EQ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답답하다고 느꼈던 음색을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대충 4kHz 정도
정도 대역을 아주 살짝만 높여주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Q팩터를 조금 낮춰서 고역대가 전반적으로 밝아지게 맞춰주면 보컬의 발음이나 기타 피킹 소리 같은 것들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둔탁했던 소리가 어느 정도 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조그만 게 식도를 꽉 막고 있었다가 딱 그거 하나만 제거해줬는데 문제 해결과 동시에 원래 갖고 있던 장점들까지 확 살아난 느낌이랄까요? 물론 철저하게 제 취향이에요. 아무래도 소니 1000X 시리즈가 가장 대중적이니까 그 성향에 익숙했던 분들이라면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EQ 세팅의 경우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순수하게 제 귀를 기준으로 세팅한 거고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본인 귀를 믿고 스스로가 듣기 좋은 소리를 찾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EQ에 정답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음색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했던 고역대 대충 높이는 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제 취향에 맞게 조금 더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누가 정해준 답안지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겠다 싶은 분들은 검색해보시면 각종 사이트나 리뷰어들이 제안하는 EQ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EQ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심플 EQ에서 밸런스 대신 고음 추가 모드로 맞춰주시면 대충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뭔가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나싱의 하드웨어적 특성이랑 케프 사운드 튜닝이랑은 뭔가 좀 딱 들어맞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케프의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이 오히려 나싱의 장점을 깎아먹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장점이라면 전반적으로 밸런스는 아주 괜찮다는 정도? 아무튼 결과적으로 EQ는 한번 만져줘야 쓸만해진다는 거랑 그러기에 아주 좋은 EQ 조절 앱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내용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 외에는 정답은 없고 원하시는 대로 가지고 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퀄라이저 설정 외에도 저음 강화 메뉴가 있는데요.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야외에서 저음이 제대로 안 들린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켜주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켰을 때 저음이 뭔가 좀 물렁물렁해지는 그런 느낌이 싫어서 차라리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EQ를 조절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네요. 음질 얘기하는 김에 소리와 관련된 나머지 스펙들 빠르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블루투스 5.3 버전을 지원하고 무선 연결 코덱은 SBC, AAC 외에도 LDAC 코덱을 지원해서 최대 2496 스펙으로 연결 가능하고요. USB 연결도 지원해서 유선으로도 고해상도 음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3.5파이 아날로그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공간 오디오도 지원을 하는데요. 스테이징감이나 악기 위치 정렬이 꽤 자연스럽게 느껴지긴 하는데 제 취향은 아니라서 패스. 헤드 트래킹이 아주 잘 됩니다. 거의 에어팟급이에요. 자, 이제 노캔 얘기를 해보죠. 노이즈 캔슬링 됩니다. 끝. 굳이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하면 대중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뭐 보스, 소니, 에어팟 맥스 사실 얘네들 성능이 너무 좋은 거고요. 그냥 실사용하기에는 이것도 문제없는 수준입니다. 저는 원래 메인으로 쓰던 게 에이오닉 50 1세대거든요. 이거보다는 한 500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어 쿠션 밀착력이 좋아서 패시브 노캔이 괜찮은 편입니다. 액티브 노캔을 켰을 때의 그 음색 변화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곳에서는 노캔을 끄고 원래 퓨어한 소리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강도는 총 3단계로 설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변 소음에 따라서 자동으로 단계를 조절해주는 적응형 노캔도 지원합니다. 주변 소리 듣기 모드는 꽤 자연스러운 느낌이고요. 자기 말소리도 어색하지 않고 선명하게 잘 들려주는 편입니다. 4배열 구조의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 AI 클리어 보이스 기술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품질 테스트는 통신 상태에 영향받지 않은 순수한 마이크 품질을 들려드리기 위해 스마트폰 자체 녹음기로 녹음한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실내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조용한 실내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조용한 실내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조용한 실내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카페 소음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카페 소음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카페 소음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카페 소음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지하철 소음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지하철 소음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지하철 소음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지하철 소음 환경에서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배터리는 노캔 켰을 때 최대 35시간, 껐을 때 최대 80시간으로 넉넉한 편입니다. 완충에는 총 120분이 걸리고 5분 충전으로 5시간 사용 가능한 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IP52 수준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요. 착용 감지 센서가 있어서 헤드폰을 벗었을 때 일시정지, 썼을 때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게임을 위한 저지연 모드 또한 제공합니다. 나싱 X 앱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 소개할 때 대충 다 같이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나싱 제품들의 가장 뛰어난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EQ의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렸지만 기존에는 아주 단순한 수준의 기능만 제공하다가 업데이트를 통해 전문가 수준의 커스텀 세팅을 할 수 있게 바뀌었고, 이것은 구형 제품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싱 이어 스틱도 고급 EQ 설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어 스틱은 본래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이었는데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노캔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기기 자체의 한계 때문에 실용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배터리도 광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구형 기기들까지 앱이나 펌웨어를 통해 신규 기능을 업데이트해주는 부분, 그리고 앱 자체의 완성도 또한 타사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신생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여느 저가형 브랜드들과는 확실히 급의 차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웬만한 메이저 브랜드와 비교해도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투더퓨처에서 가오갤까지 레트로 퓨처리즘은 첨단의 기술과 과거의 향수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미학 스타일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게임 스트레이나 영화 일렉트릭 스테이트까지 레트로 퓨처리즘, 그 중에서도 카세트 퓨처리즘의 디자인 문법을 차용한 다양한 작품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트로 퓨처리즘은 역사가 짧은 데다 디자인 철학이 확실히 정립된 것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바우하우스나 미드센추리처럼 하나의 디자인 사조로 인정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할 수 있는 좁은 타겟의 디자인 스타일을 브랜드 전체의 정체성으로 확립하고 꾸준히 밀고 나간 나싱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다만 처음에는 너무 어그로만 끄는 브랜드 아닌가? 과연 디자인 원툴로 브랜드를 밀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몇 개의 이어폰과 헤드폰 제품들을 사용해보며 단순히 디자인 원툴의 어그로 브랜드가 아니라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은 물론 기계적인 완성도, 조작감,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사용자 경험, 그리고 홍보용 사진이나 영상, 홈페이지까지 어떻게 보면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레트로라는 컨셉 아래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제품 디자인 역시 날로 독창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다가 언젠가 나싱 폰까지 구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혹은 두려움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나싱이라는 브랜드를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싱 헤드폰 1은 모든 면에서 나싱의 브랜드 성장 과정의 상징적인 제품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음향기기 회사로서는 아직까지 자신들만의 사운드 철학을 잡지 못했고, 그래서 협업한 캐프와의 튜닝 결과물은 뭔가 좀 엉성한 느낌이긴 했는데, 그래도 업력이 짧은 것에 비하면 이 정도로 완성도 있는 기기를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앞으로 메이저 브랜드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히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더 놀라운 디자인과 정체성 있는 음색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